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우리 다음 주는 돈을 버는 주간이기는 해요. 최근에 수입이 시원치 않긴 하지만 총 5개의 종목이 상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루미르를 시작으로 해서 한캠, 시메스, HNS 하이텍과 웨이비스까지 이렇게 총 5개죠. 자, 루미르는 아무래도 참여 건수나 경쟁률 모든 측면에서 비교적 낮은, 인기도가 없는 그런 종목이기는 했는데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줄 것인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지구 관측이 가능한 초고해상도 초소형 인공위성과 관련된 부품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 업스트림의 성격이 강했죠. 지금 다운스트림 쪽은 준비 단계이기는 한데 초소형 위성들을 활용해서 위성 영상 데이터 서비스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모가는 12,000원이고요. NH투자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자, 최종 배정 내역부터 확인을 해보면 우리사주 조합에는 배정된 물량이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도 미납 없이 다 참여했습니다. 확약은 0.01%. 네, 수요 예측 때 단 한 개의 기관이 15일 확약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 기관한테 많이 배정을 하지 않고 딱 1000주만 배정을 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확약은 더 형편이 없어진 모습입니다. 딱 1000주, 15일 묶였기 때문에 최종 유통 가능 주식 수에도 거의 변화가 없고요. 여전히 공모가 기준으로 약 588억 원 규모를 기록합니다. 유통 가능 금액이. 그래서 가볍지도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은 그런 애매한 수준 정도가 되겠고요.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기존 주주가 51.01%로 과반수 이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긴 하고 그 다음에 국내 기관, 그 다음에 일반 청약자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그 기존 주주의 정체는 누구냐? 보면은 벤처금융과 기타 개인 주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를 추정을 해보면 2018년은 1,488원, 2021년은 4,900원, 2022년 이후에는 12,259원 이렇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2년 이후에 이제 들어온 투자자들은 공모가인 12,000원보다 높은 가격에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상장 당일이 아니더라도 좀 수익 구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봤었어요. 그 밖에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145만 주 가량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의무 보유가 없이 바로 행사 가능하고 시장에서 매도도 바로 가능한 물량은 48,000주, 주식 총수의 0.28%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조건만 정리를 해보면 확약은 0.01%에 유통 가능 물량이 28.55%, 기존 주주의 비중은 51%, 유통 가능 금액이 약 588억 원, 시가총액은 약 2,059억 원의 규모. 자, YJ링크를 보면서 느꼈는데 지금 분위기에서 확약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다 낮기도 하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은 그냥 소소한 수준이네요. 우주항공 섹터라는 것을 가리고 보면 그렇게 조건이 나쁜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자, 우선은 최종적으로 유통시총이 비슷한 수준 500억 원 후반대에서 600억 원 초반대를 기록했던 최근의 종목들을 쭉 찾아봤는데요. 셀비움부터 해가지고 큐로셀까지 이 중에서 루미르처럼 수요 예측이 부진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동인기연, 큐로셀. 근데 보시면 그래도 고가 기준으로 20%대의 수익 구간이 나왔더라고요. 요거는 좀 좋은 참고 자료로 삼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컨택과 이노스페이스의 잔혹사죠. 이노스페이스는 상장일에 딱 6%가 고점이었고 그 이후에 지금의 주가는 공모가의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컨택은 더 심했어요. 왜냐면 이때 메가터치, BI 매트릭스, 큐로셀까지 총 4종목이 동시에 상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규모 크고 요 기술 특례고 이런 컨택이 완전히 외면을 당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상장일부터 지금까지 수익 구간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공모가의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까지 주가가 빠져 있어요. 이런 게 당연히 루미르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분명히 다른 부분은 있으니까 짚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루미르는 컨택과 이노스페이스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좋다라는 거, 여전히 적자이기는 하지만
손실폭이 매우 적은 수준이라서 어쩌면은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영업 흑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있는 상태라는 거. 그리고 회사가 올려준 9월까지의 가결산 실적을 확인을 해보면요. 9월에는 당기순이익 3,800만 원을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9월까지 누적 영업 손실은 5.1억 원, 당기순 손실은 6.5억 원으로 수익성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실적을 감안을 했을 때 이노스페이스의 현재 시가총액이 약 1,908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루미르는 공모가 기준으로 2,059억 원이고요. 그러면 매출액이든 순손실 규모든 이런 거 고려해서 봤을 때 2,059억 원의 시가총액이 너무하다, 과하다라는 느낌까지는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이기는 하죠. 자, 그리고 아무튼 루미르가 공모가를 하단보다 27% 낮은 수준에 확정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하단 미만에 확정이 됐던 케이스 중에서 고가 기준 손실을 줬던 종목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도 좀 참고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기대하게끔 하는 요인과 여전한 리스크 요인들 수요 예측 영상에서도 정리를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정리가 싹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인스피언과 YJ링크에 많이 당황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최근 상장일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좀 파악은 하고 있어야겠죠. 제가 느끼기에 기본적으로 시초가 매수세가 굉장히 약합니다. 더군다나 아이언 디바이스 이후에 셀비온까지 연속으로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굉장히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어요. 이마저도 초반에 올랐다가 겁주면서 엄청 뺐다가 영차 힘겹게 올리고 올려서 겨우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듯 하다가 그냥 또 내리꽂는 그런 상태가 계속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상장일에 접근을 하는 입장에서는 시초가 매수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물릴 확률이 더 높은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눈치 보기가 심해지고 시초가 매수세가 굉장히 약해졌는데 그렇다 보니까 YJ링크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 버렸느냐. 장전 동시호가에 매수 주문은 별로 안 들어오고 시초가에 바로 팔아버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한가 매도 주문을 일찌감치 내버리니까 호가가 하한가 가격이 보여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시초가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이 돼버렸고 겁먹은 기존 주주, 공모 주주들이 일찌감치 많이들 던졌죠. 그러다 보니까 단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매력적인 가격대인데다가 기존 주주,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전혀 없고 공모 주주들까지도 다 빨리 던져버리는 바람에 진입하기가 너무 좋은 상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상을 깨고 YJ링크가 엄청나게 달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공모주를 청약에 참여해서 배정받은 물량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상장일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시초가가 그다지 높지도 않고 낮게 출발을 하면 계속해서 엉덩이 무겁게 기다리는 게 또 쉽지도 않고 근데 신규주 단타만 노리는 사람들한테는 매력적인 구간들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YJ링크처럼 물론 YJ링크는 기존 주주의 물량이 전혀 없었다는 특이점도 있기는 하지만 보니까 막 YJ링크 단타를 통해서 엄청나게 벌었다라는 인증도 여기저기 쏟아진다 그런 분위기인가 봐요. 그래서 YJ링크로 크게 재미를 본 사람들 플러스 YJ링크 단타를 놓친 사람들 모두 다 지금 바로 다음 타자인 루미르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루미르한테는 되게 잘된 일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주항공 섹터고 수요 예측이 부진했다라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그로 인해서 공모가가 할인이 되고 공모 물량까지도 축소가 돼서 사이즈 측면에서 부담이 많이 줄었고 몇몇 기존 주주보다 낮은 가격에 우리가 받은 꼴이 됐고 그리고 밴드 하단 미만에서 출발을 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수익이 다 나왔었고 이런 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겼다라고 봅니다. 유통시총이 비슷한 규모 중에서 수익 예측이 비슷하게 부진했던 종목들의 성과를 참고해서 봤을 때 수익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 기대 수익률은 한 20에서 30% 사이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루미르도 시초가는 손실 또는 좀 낮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운 좋게 YJ링크 바로 다음 타자라서요. 그렇게 출발을 하면 장중에 또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모두가 기대보다는 걱정을 많이 했던 루미르가 어느 정도 잘 가주면 그 뒤에 상장하는 것들은 더 큰 기대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냥 딱 생각하는 정도 수익 구간만 준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주말에 좋은 기운 충전해서 월요일에 우리들의 기운을 다 한번 모아보죠. 월요일 아침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